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사업에서 총 5천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제 차도 바꿔줘요. 정말 추진 배경부터 납득이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지방자치를 함께 보는 시정다반사, 저는 서인희입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21에서 예산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황법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자치21 장인수입니다. 네. 자, 택시 선진화 사업. 언뜻 들어본 기억이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3월 참여자치21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안이죠. 뉴스를 통해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량님, 택시 선진화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예, 택시 선진화 사업, 참 아리송한 단어입니다. 일단은 이 단어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10년도 더 지난 2012년입니다. 당시 광주광역시장이었던 강훈태 시장은 2015년 예상되었던 그 유대회를 앞두고 일반 택시 선진화 사업 지원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유대회랑 택시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유대회에서 택시 경주대회를 하나? 네.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잠깐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나라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시설들이 많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대회를 앞두고 이런 공공시설을 정비하자, 그리고 어떤 공공질서를 잘 지키자, 이런 캠페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얘기죠. 잠깐 왔다 가는 외국인들 보라고 공공시설을 정비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살고 있는 시민들의 수요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라고 택시를 새 차를 바꾼다는 그런 명분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새 거 사서 예쁜 거 사고 뭐 이런 게 선진화다. 그렇죠. 그건가요? 네,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 보라고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맥락에서 택시를 새 차로 바꾸면은 지원금을 준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죠, 말을 했는데도. 이게 90년대 얘기도 아니고 2012년이란 말입니다. 2012년에 광주 택시들이 그렇게 뭐 엄청 낙후됐었던 건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니, 이 사업으로 광주 택시가 다 자율주행차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이 사업하기 전에는 광주 택시가 다 경운기였나?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88년 올림픽 당시에 사용되던 택시가 광주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근데 2012년이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딱히. 사실은 당시에 강훈태 시장이 자신의 공약이었던 택시 6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택시 업계와 거래를 한 것이다, 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 6부제는 또 뭐냐? 그러니까 원래는 택시 8부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제도를 택시 8부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5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를 6부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강제 휴일제라고도 하는데요. 법으로 이 정도는 택시 기사님들한테 휴식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인 겁니다. 근데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이것을 폐지해버려서 아예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작년 이전까지는 법으로 보장된 휴일을 지켜주기 위한 8부제에서 6부제로의 변환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휴일이 늘어나면 택시 회사는 이익이 감소하게 되니까 법을 지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보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라는 식의 해석인 것 같네요. 네,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사업 비용을 살펴보자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사업에서 총 57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째서인지 유대회가 끝났는데도 다시 한 번 더 추진되어서. 잠깐만요. 아까 그 미관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이 사업은 유대회가 끝나고서도 다시 한번 추진이 되어서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6억 6,8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택시를 새 차로 바꾸는데 약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제 차도 바꿔줘요. 정말 추진 배경부터 납득이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단순화하자면 사기업,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매출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유 재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바꿔줬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인수님, 이러한 문제가 많은 사업이 왜 지금에 와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문제 제기에 앞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린 이유는요, 사실 이제 한 시민을 통해서 이 사업을 알게 됐고 이 부당함을 알게 됐는데요. 물론 이 시민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시민이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이 선진화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이제 그 한 시민과 참여자치 21이 함께 이 선진화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올해 3월 이제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 직후 광주광역시가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태도로 이어져서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21의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보조금 사업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서는 5년 이상 운행 차량을 폐차한 후 등록 시 지원한다던가 이 사업 전에 폐차한 것을 소급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등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참여자치 21에서 확인한 기준 위반 사례만 최소 20억이 넘습니다. 이야, 참 액수가 까마득합니다. 당연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안 됐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에는 뒤늦게 시민 제보로 진행된 감사에서 3억 원 정도를 환수 조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규정 위반 사례들이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사업 전체에 대대적인 재감사가 이루어질 법한데요. 어떻게든 3억 원 환수에서 끝을 내려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어떤 이유로 도대체 재감사를 안 하는 건가요? 네, 기자회견 이후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광주시는 참여자치 21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추가적인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선진화 사업 업체별 신청 현황이라는 이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명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신빙성의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 이유가 공무원이 이렇게 준 거거든요. 우린 정보공개를 했으니까. 근데 이 공무원이 준 게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 거면 공무원이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광주시청이 광주시청 자료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이 밖에도 참여자치 21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가름할 건데요. 한편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광주택시조합에서도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어요. 택시조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3억 원 아까 환수 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 감사가 부실 감사였다는 이유로 이 환수 조치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여기서 더해 어떤 한 기자분이 촬영을 갔는데 기자분한테 돈 봉투를 탁 이렇게 주면서 매수를 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됐었던 장면입니다. 정확히 6글자였습니다. 아따 지장 없어. 네. 조합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며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이 든 봉투를 취재진에게 전달하려 한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이거 보도 씁니다. 지장 없어. 공사도 이렇게 한 사람도 나 조금 좀 도와줘.
봐준다고 좀 봐주시오. 저는 사실 이 6글자가 광주 사회의 어두운 면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더해불제라고 하죠. 네. 아무튼 택시 선진화 사업, 광주시의 대응부터 택시조합의 행보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택시조합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길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 택시 조합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인지 가늠할 만한 사례로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감사 보고서입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택시 운송 사업자 전국연합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잘 읽어보면 비리 내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분들의 힘을 직감하는 것은 다른 조직 같으면 한 번만 일어나도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울 사건들이 여러 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뭐 살펴보시면 채용비리, 임원수당 과다 지급, 각종 수상한 회계 처리 등등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황당했던 사례는 2018년 이 택시조합의 한 공제조합에서 한 임원분이 본인의 골프장 비용으로 약 1,300만 원을 사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따 지장 없어? 참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보고서에서는 업무와 상관없는 골프장 비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더 어떤 무서웠던 점은 그럼 업무와 상관 있는 골프장 비용이라는 것도 있단 말인가. 부럽다. 다른 하나는 충북 청주의 사례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내리 3선으로 시의원을 하고 있는 김병국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하면은 무려 28년 동안 이 충북 택시조합 이사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강화로 인해서 잠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셨다가 작년 11월 무려 시의회 의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사장직에 다시 도전을 하셨다가 낙선을 하셨습니다. 아, 그럼 의회 의장은 할 수 있어도 택시조합 이사장은 되게 어려운 거군요. 야, 진짜 지방의원 중에서 농협조합장 되려고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한 이권이 오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광주 이야기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광주에는 그럼 택시회사 이력을 가진 의원이 없을까? 예, 있습니다. 예, 바로 무려 심철희 의원인데요. 아, 저번 영상에 나왔는데? 다음에는 출연을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분 이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시의원으로 당선되셨다가 그 뒤로 좀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셨어요. 국민의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는데 2022년에 다시 또 지방의원에 당선되셨거든요. 이 이력으로만 보면 정말 역전의 정치인인 거죠. 근데 이분 이력이 바로 택시회사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2019년까지 택시회사 대표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또 30대 때부터 택시회사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말 택시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된 택시 선진화 사업에도 또 얽혀 계십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택시 운송 사업자분들은 이 사업을 또 하려고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광주 택시조합이 강기정 시장을 만나서 이 택시 선진 사업을 무려 또 한 번 해달라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번에는 뭐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그랬는데 이 자리가 이 심철희 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져서 이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말하안이라고 하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택시 선진화 사업의 배경과 문제점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는 이야기로 우선 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덮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수님, 참여자치 21이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무언가 달라진 상황이 있을까요? 네, 그 기자회견 이후 참여자치 21에서는 정다은 의원과 협력을 통해 5월 4일 본회의에서 이갑재 감사위원장과 강기정 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박한 게 아니라 무슨 감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감사 절차에 대한 설명은 그 부하 직원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감사를 했는지 감사위원장이 그걸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 생각도 그럽니다. 뭐 국가기밀도 아니고 개인정보도 아닌데 왜 그것을 비공개하는지 해야 하는지 감사 내용부터 그 비공개 사유까지 하나같이 이해가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또 이날 감사위원장은 자료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긴 했는데요. 그 답변도 정말 황당합니다. 그 해당 자료가 택시조합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것을 비교할 원본 자료가 없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일자도 없고 지급 금액도 없고 다 없어서 판단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 없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진입 파악도 안 된 정보를 공식 문서로 등록해서 정보 공개한 것도 문제이지만 애초부터 수사 문서가 제출되면 조사부터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 다 없는 상태임에도 드러났다면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 강기정 시장은 이런 총체적으로 이 서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요구회에서. 그리고 제출한 이후에 그 자료가 가치 없음이라고 다시 또 한 번 시에서 얘기했던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태면 시장이 지자체 대표로서 석고대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좀 더 지켜볼 일인데요.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선진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법인 택시 노동자들이, 택시 운전사들이 뭐 월급이 더 올랐다든지 뭐 산학금을 좀 더 줄여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긴 하겠지만 산학금도 19만 원 정도 되고 택시 노동자들한테 복지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2만 원 정도 더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선진화 사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더욱더 세밀하게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대조할 자료도 없고 판단이 어려운 수준의 자료 상태를 가지고 있고 시장님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 사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자료가 없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치하겠다라는 것은 재판 결과가 적당하게 아름답게 나오면 추가 조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도 들고요.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덮어두고 그나마 한 자락,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봤을 때 어떠한 변화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는지 반드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